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재수사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질문 드렸는데요. 2502번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런 결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2574번님, 특검으로 뿌리 뽑아야 권력형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은 특검하자 이런 얘기 많이 보내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4년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동영상의 피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인이었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께서는 2014년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두 번째로 수사할 때 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변호를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11월 2일 날 이 검찰이 예. 그 이른바 1차 수사에서 이 피해자 이 씨가 관련된 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증거 불충분으로. 예, 예. 그리고 그 직후에 피해자 이 씨가 청와대 신문고에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아주 간절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너무 억울하니까 예. 재조사해서 관련자들 엄벌에 처해달라고. 예. 근데 청와대에서도 강간무소식이고, 그래서 저런 이제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이 가족들이 보니까 예. 이 딸이 이러다가는 이게 생명의 위험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걱정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제 측근하고 어떻게 친해서 아하. 그래서 저에게 좀 조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예. 고소를 할 때 제가 예. 고소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이제 그 재수사 권고 나온 걸 보면요. 뜻밖의 뇌물수수 혐의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혹시 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변호를 맡았을 때 피해자로부터 뭐 의미 있는 진술이 있었습니까? 글쎄 그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예. 그 관점을 예. 이 사건은 윤중천과 그리고 김학의의 공모에 의해서 예. 특수강간죄를 범한 것인데 예. 그 당시 이제 현직 검사였고 예. 검사장급의 검사였기 때문에 예. 그 윤 씨와 김학의 씨와의 사이에 그 어떤 뇌물이 수수되지 않았겠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예. 이것이 1억 이상에 해당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 건의를 예. 한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래서 변호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피해자가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한테 돈 봉투 건넨 거 봤다. 이런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글쎄 뭐 그것은 그 당시 예. 별로 주목받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기록에 혹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 뭐 그것을 빌미로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나 일단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검찰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네. 이 사건의 발단의 본질이 특수강간이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특수강간 혐의는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과거사위에 따르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특수강간 혐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변호인으로서. 그게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불기소 처분됐다 하는 게 과거사위원회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1차, 2차 모두 검찰이 그 불기소한 이유가 당사자 그러니까 윤중천 씨나 김학의 씨가 그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원주 별장에서의 그 성폭력에 있었던 동영상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체로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성폭력이 있었던 것이 원주 별장뿐 아니고 서울 시내에 윤 씨가 빌렸던 집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원주의 별장이다. 별장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거기에 동영상이 희미하다라든지 네. 이런 견해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검찰이 사건을 광범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폭력성,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신체에 피해자에게 직접적 좁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성과 강제성. 그것도 물론 아주 전형적인 그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지만은 어떤 시간과 공간대에 있어서 이게 가해자의 일상적인 폭력과 협박, 경우에 따라서 흉기로 이 위협하기도 하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가운데 이를테면 성노예 또는 성포로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성폭력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검찰이 불기소에 의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그 폭력과 강제성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점을 이렇게 주목해 다시 봐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의 별장 외에 서울에서도 여러 차례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건 충분히 다 얘기를 했죠. 그게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그건 윤중천이라는 사람도 부정을 못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원주 별장 사건도 그날 저녁에 김학의 씨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윤중천은 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수사 과정에서 이건 이제 피해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거의 원천적으로 무시돼 버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재수사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 점을 다시 착목해야 된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다는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건 동영상은 현재 그 부분은 아마 있는지는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 안 되는데 제가 핵심은 원주 별장에만 맞춰버렸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신 말씀 중에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자를 권총입니다. 권총이요. 권총이요. 권총을 수시로 보이면서 너는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래서 원주 별장에서 그 접촉이 있었던 날 거기서 밤을 새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얼굴에 그냥 폭행을 해.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제 저녁에 그 남자 그 김학인데 앞으로도 내 시킨 대로 잘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연약한 여성이 그 사람의 그런 강제성과 폭력성의 범위를 못 벗어났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한거 불능 상태에서 성노예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당시 이루어진 검찰 조사가 불충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재수사를 지금 이제 검찰에 맡길 것이냐, 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재수사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여론이 이게 주목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관 이번에는 검찰 지휘 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수사팀이 꾸려지면 진상조사가 밝혀지리라. 그 뭐 형식이 어떤지 간에 그렇다면 기존 검찰 조직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지금 조직에서 가령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총장의 지휘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그 특임 검사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특임 검사 같은 형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 그러니까 다시 또 특별검사를 하면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임 검사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니 특임 검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특임 검사라는 것은 검찰 내부의 비리를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직할 팀을 만들어서 그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이
당시 이제 청와대 민정라인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맡으셨던 건 그 당시 얘기는 아니고 1년 뒤에 2014년 얘기인데 2014년 검찰 수사 당시에는 그럼 외압이랄까? 외압의 흔적 같은 것이 혹시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다만 하나 김학의 씨가 2차 수사 당시에는 이제 차관을 그만뒀지만은 자기보다도 현직에 있는 검사 중에 선임자라고 한다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지금 검사장이나 부장검사나 전부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니까. 후배들이죠. 예. 예, 후배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단계에서 김학의 씨가 무슨 그 외압을 동원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것도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 MBC를 통해서 이 문제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십시오. 이 사건을 두고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결국은 재조사 건의까지 한 이 마당인데 여야 정치권이 이걸 정치 정치만 한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형사사건 수사는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이걸 지켜봐줘야 되는데 미리 여권과 야권이 자기들 입장에서 어떤 예단을 가지고 배후에는 누구누구다 아주 특정해서 지목을 해버리고 이런 논쟁을 하는 거 이것은 이건 죄형 법정주의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그 본질 성폭력 사건이라고 하는 그걸 좁고 깊게 봐야 하는 그 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죠?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배후가 누구누구라든지 뭐 이 수사에 자꾸 이 입질에 좀 안 올리도록 이렇게 좀 지켜보도록 침묵 좀 하라고 내가 권고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언급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부적절하죠.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또 그런 혐의가 있으면 그런 단계에 가가지고 그게도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무슨 이견을 낸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여야가 공방전 하듯이 이걸 해버리고 한다면 이거 아주 고약하지요. 알겠습니다. 수사 주체에게도 그게 아주 엄청난 부담을 줄 위험도 있고 그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박찬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